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확천금을 손에 넣게 된 일론은 어린 시절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은 먼저 마스 소사이어티라는 우주광전의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임스 카메론을 비롯해 나사의 행성과학자 캐롤 스토커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식 초대도 없이 불쑥 모임에 참석한 일론은 스페이스X에 대한 자신의 꿈을 여러 사람들에게 늘어놓았는데 모임의 일원이자 후에 일론의 절친이 된 조지 제커는 그가 말하는 스페이스가 사무실 공간과 같은 부동산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일론의 이야기는 허황되어 보였습니다. 일론은 로켓에 생쥐를 태워 화성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고 대략적인 경비를 $1,500만 예상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엑스닷컴 동료였던 제프 스콜은 쥐가 번식하려면 치즈가 많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둥근 레브로 치즈를 조롱의 의미로 선물했다고 하는군요. 당시는 나사조차도 우주탐험에 대한 열정이 식은 상황이었고 누구도 일론의 계획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LA 호텔과 팔로알토 호텔에 우주과학자들을 초청하고 약 $2,000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우주탐험 수준이 아닌 화성 이주 재단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4년 후 나사의 수장이 되었고 일론과 대립각을 세운 마이클 그리핀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사의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주 탐사 산업에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골빈 부자의 등장은 과학자들을 고무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물론 당시 화성 궤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우주 탐사를 하려면 약 $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며 일론이 제시한 $2,000만 로켓을 제작하고 발사하기에도 빡빡한 예산임을 뻔히 알았지만 과학자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생쥐보다는 당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우주 식물 생장실 기술을 사용하여 화성에 식물을 보내 번식시키는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론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시 $500에서 $600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입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 현재 스페이스X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캔트렐과 그의 대학 동창 레시와 함께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총 3번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2번 방문을 하고 한 번은 미국에서 러시아 무기상과 접촉을 했습니다. 러시아 무기상과의 접촉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리버리한 미국 억만장자의 돈을 쉽게 뜯어내려 하는 듯 느긋하고 능글맞게 행동하는 무기상의 태도는 일론의 괴팍한 성격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1기당 $800만 제시한 무기상의 의견과 2기에 $800만 제시한 일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은 일행에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로켓을 만들자! 그러면서 내민 노트북에는 소형 위성 발사용 로켓의 제작비 목록과 구체적인 성능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로켓 구입을 위해 떠나기 수개월 전부터 일론은 우주항공산업과 그와 관련된 물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로켓 제작에 대한 전문 서적을 면밀히 분석해 매우 저렴한 가격의 로켓 제작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초반의 비아냥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론은 굴하지 않고 로켓 제작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에게는 로켓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동료인 톰 뮬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주의 조그만 도시인 세인트 메리스에서 트럭 운전사 아들로 태어난 톰 뮬러는 어린 시절부터 스타워즈 강이었고 잔디깎기를 비롯해 집안의 기계란 귀계를 모두 분해하는 괴짜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12살 때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로켓에 우주 왕복선까지 붙여 공중에 쏘아 올렸다가 지상에 부드럽게 착륙을 시켜 주변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고 아버지의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로 실험용 로켓을 만들기도 했으며 국제과학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한 과학천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위성 제조업체를 거쳐 TRW 스페이스 앤 일렉트로닉스에서 근무했던 시절 TR-106 엔진 개발을 지휘했고 반응연구동호회라는 아마추어 모임에서는 6톤 추진력을 낼 수 있는 36kg의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엔진은 당시 아마추어 모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론과 뮬러의 만남은 2002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일론이 프로킬러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첫 만남에서 일론은 TRW에서 그가 제작한 295톤 엔진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TR-106급의 엔진을 제작하는 데만 $1,200만 소요될 정도로 우주 탐사 사업은 매우 소모적인 분야였고
정부의 지원 아래 경쟁자 없이 개발에만 전념했던 보잉, 로키드 마틴, 러시아 등은 비용 절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뮬러와 일론은 컴퓨터, 전자기술이 극대화된 소형 로켓 제작에 착수했고 초저예산 로켓의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엄청난 계획이 시작된 시점이 이베이가 엑스닷컴을 인수하기 전인 2001년부터였다는 점입니다. 총 자산이 2천만 달러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주 사업을 실현할 꿈을 꾸었고 거짓말처럼 2002년 2월 이베이가 엑스닷컴 인수를 타진하면서 엑스닷컴의 주가가 폭등하여 스페이스X 설립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베이가 엑스닷컴을 인수하기 한 달 전인 2002년 6월 엘셰군도의 그랜드 애비뉴 1310번지의 7000제곱미터의 오래된 창고에서 스페이스X가 출범했습니다. 사명은 우주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로켓 산업은 나사를 중심으로 50여 년간 경쟁자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우주항공 기업들은 예산을 충분히 쓰기 위해 필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값비싼 장비들만 생산했고 과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우주 탐사 계획은 점차 국민들의 거부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장을 보기 위한 용도로 페라리를 꺼내야 하는 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나타, 그랜저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일론이 파고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최고를 필요한 만큼만 키웠고 뛰어난 IT 기술을 로켓에 접목하여 기존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나사 역시 일론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가 간 물리적 충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주 단위의 작전 수행력이 필요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기업들과의 협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나사 역시 끊임없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자료를 받고 싶어 했고 첨단 소재 기업들도 우주 공간에서 자사의 제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론의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 로켓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었던 1957년부터 1966년 약 10여 년간 미국에서만 400회 로켓이 발사되었지만 그중 100대가 추락했다는 점도 우주항공 산업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일론의 스페이스X에 쏟아지고 있을 때 일론은 일생일대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의 첫 아들 네바다 알렉산더 머스크가 생후 10주 만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담요에 싸서 낮잠을 재운 아기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는데 사인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론은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시험관 아기 시술로 5년간 쌍둥이와 새 쌍둥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뛰어난 인재들의 집합제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엔지니어인 뮬러를 비롯해 보잉에서 델타 타이탄 로켓 생산을 담당했던 톰 스니 경영부사장으로 세계 최고의 로켓 실험 전문가인 팀 부자,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출신인 스티브 존슨 등이 가세를 했습니다. 일론은 최상위권 대학의 최고 성적 졸업생들을 채용하였고 정체된 사업으로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보잉, 로키드 마틴, DRW에서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스페이스X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비서이자 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했던 페퍼 포츠와 같은 인물도 실제 스페이스X에 있는데 그가 바로 메리 베스 브라운입니다. 회사에서 MB로 불리는 그는 일론의 충직한 비서이자 일론의 결점과 괴팍한 성격을 완충해주는 해결사이며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메리 베스 브라운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론의 어찌할 바 없는 괴짜 성향 때문입니다.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엔지니어들에게 실물 크기의 로켓 모형을 만들어 나사에 기증하라는 뜬금없는 주문을 하거나 펠콘 로켓을 자신이 혼자 설계했다고 언론에 떠들기도 했고 다큐멘터리 팀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회사에 자주 노출하는 등 직원들의 심기를 자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실험은 예정보다 지연된 2005년 6월에서에 실현되었으며 자전 속도가 큰 적도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콰절린 섬을 발사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콰절린 섬은 미국 코미디 영화 오스틴 파워의 빌런 닥터 이블의 비밀 요새의 배경지이며 미군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3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섬에 상주하면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006년 3월 24일 드디어 민간 최초의 우주 로켓인 펠콘 1호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25초 만에 균형을 잃고 추락,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실험의 실패 원인은 콰절린 섬의 소금기 머금은 대기가 문제였습니다. 약 6개월간 콰절린 섬에 노출되어 있던 연료 파이프의 알루미늄 비넛이 부식되어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스테인레스 부품이었던 것을 약 23kg의 경량을 위해 알루미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첫 실패의 충격을 딛고 1년 후인 2007년 3월 15일 두 번째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발사 후 약 2분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약 3분 만에 1단 로켓이 분리되어 캐스트롤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직감하며 열광하고 있을 때 로켓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약 2년간 캘리포니아와 콰절린 섬을 오가야 했던 엔지니어들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닷컴 열풍으로 두 번의 일확천금을 손에 넣은 일론의 두툼했던 주머니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엑스닷컴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테슬라에 거금을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된 일론은 월 400만 달러를 소비하는 테슬라로 인해 진공청소기가 현금을 빨아들이듯 자산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론은 포기하지 않고 2008년 2월 펠컨 1호의 3차 시험 발사를 재개했고 1단 로켓 분리 과정에서 예상 못했던 엔진 추력으로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충돌, 3차 실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일론에게도 더 이상 사업을 끌고 나갈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6주 뒤인 2008년 9월 28일 펠컨 1호의 4차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발사 후 약 3분이 지나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9분이 지나 펠컨 1호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론이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4년 반 정도 더 길어진 6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국가 단위로 최소 수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했던 우주 탐사 산업을 민간 기업이 자체 자본으로 실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자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일론의 스페이스X의 극적인 출발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이제 스페이스X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각독자님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 테슬라의 출발에 대해서는 4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